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날 이야기 채널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가슴 한켠에 깊이 박혀있는 슬프지만 강렬한 한 역사의 진실을 파헤쳐보려 합니다. 1970년 11월 13일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 이곳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 한 청년의 불꽃 같은 외침이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전태일. 당시 22살의 평범한 재단사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대체 그날 평화시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한 청년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1970년대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에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땀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특히 청계천 평화시장의 봉제 공장들은 열악함 그 자체였습니다. 비좁고 환기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다락방 같은 공간에 수십 명의 노동자들이 다닥다닥 붙어 하루 14시간, 길게는 일했습니다. 나이 어린 시다보조 노동자들은 하루 50원도 채 안 되는 돈을 받으며 먼지 쌓인 작업장에서 병들어갔습니다. 근로기준법이라는 것이 존재했지만 이곳 평화시장에서는 그저 종이 조각일 뿐이었습니다. 기본적인 안전장치나 휴식시간은 꿈도 꿀 수 없었죠. 재단사 전태일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고통보다 함께 일하는 어린 시다들의 고통에 더 주목했습니다. 굶주림에 시달리고 병들어가는 아이들을 보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 그는 문제의 근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해 알기 위해 어렵게 근로기준법 책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전 속의 내용과 자신이 보고 겪는 현실의 괴리에 절망했습니다. 법은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현실은 지옥과 같았기 때문이죠. 전태일은 혼자서만 고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보회라는 작은 모임을 만들고 동료 재단사들과 함께 현실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노동청, 시청 등 관계기관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고발하고 법 준수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여러 차례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외면과 무시뿐이었습니다. 심지어 방해 공작까지 있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에 이 사실을 알리려 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벽에 부딪히고 또 부딪혔습니다. 수많은 노력에도 변화는 없었습니다. 노동자들의 고통은 계속되었고 전태일의 마음은 타들어갔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그의 마지막 선택은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1970년 11월 13일 그는 평화시장 앞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외치며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습니다. 22살 청년의 마지막 외침은 세상을 향한 가장 뜨거운 항거였습니다. 전태일 열사의 분신 소식은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평화시장 노동자들의 처참한 현실에 눈을 돌렸습니다.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전태일의 희생은 한국노동운동의 불씨가 되었고 많은 노동자들과 시민들에게 각성의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부당한 현실에 맞서 싸우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전태일 열사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비극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다운 삶의 가치, 그리고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될 현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의 희생을 통해 대한민국 노동 환경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누리는 노동자의 권리 뒤에는 22살 청년의 뜨거운 눈물과 외침, 그리고 불꽃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